단기는 추자연이지. 여기 앞 글자만 땄다고 했죠. 추세 추종. 그죠? 자연 수급인가 인위적인 수급인가. 이게 수도 없이 얘기 들었고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추세 추종이라는 건 추세를 탔다는 얘기인데 추세를 탔다는 건 단기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데 계속 밑에서 찌글찌글거리는 주식을 사봤자 추세를 안 탔어요. 이거는 결국은 뭐 해야 되는 매매다? 기다려야 되는 매매예요. 기다려야 되는 매매. 이 웨이팅 해야 되는 매매라니까. 이걸 안 하려고 단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추세를 안 탄 걸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추세 추종 우선주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단기에서는. 그 거래량도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자연적인 수급이냐 인위적인 수급이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때 가장 기준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로 테마가 형성이 됐느냐. 즉 이 한 종목만 올라온 게 아니고 다른 종목이 이와 더불어서 같은 모멘텀으로 올라왔느냐. 즉 어떤 섹터가 형성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이 자연적인 수급이냐 인위적인 수급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점이 됩니다. 이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곳이 좋다라고 해서 몰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어제 기사에서 어제 뉴스나 기사나 그다음에 이런 걸 보신 분들은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탄핵 얘기 빼고 정치적 얘기 빼고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골드, 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앵커님, 금 좋아해요? 금 좋죠. 네. 금 다이아도 좋아하고. 다 좋죠. 네, 우리도 금 좋아해요. 근데 지금 금 거래소에서 금을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금의 열풍이 뛰어납니다. 금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없죠. 없어요. 네. 에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앞으로 투자를 한다면 금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투자하고 싶죠. 오늘 네. 이렇게 오르는 거 보니까. 금을 집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집에 두면요? 네. 도난의 위험이 있죠. 네. 그렇죠. 뭐 도난의 위험도 있고 분실의 위험도 있고. 근데 이제 금 실물 투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온스당 뭐 이렇게 사서 마치 예금처럼 은행에다가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런 금 실물 투자를 하게 되면 도난의 분실의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금 실물 투자를 만약에 금을 진짜 사고 싶다면 그런 금 실물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금을 사서 넣어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행에 맡겨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각 은행에 보면 다 있을 거예요. 금 실물 투자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자, 앞으로 금 투자하면 딱 그렇게 하세요. 괜히 금 사러 간다고 발품 팔고 그럴 전혀 이유가 없어, 사실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금 시세에 따라서 또 수익을 보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참고해 주세요. 뭐 금 시세가 지금 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어제 나왔던 얘기는 금에 대한 얘기야. 이게 뭐예요? 금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주식, 금이 인기 있구나. 이걸로 그치는 건 주식하는 사람 마인드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금이 저렇게 올라. 그럼 금값이 저렇게 오르면 반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종목이 있을 거고 수혜를 보는 종목이 있을 건데 자, 금값이 저렇게 오르면 분명히 피해주도 있고 수혜주도 있을 거예요. 요걸 살펴보는 게 주식하는 사람의 마인드라는 거죠. 금값 오르네. 야, 금 사러 갈까? 이건 1차적인 마인드예요. 2차적인, 즉 주식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뭐라고? 금이 올라. 그럼 피해주도 있을 거고 수혜주도 있을 것이다. 이걸 살펴보는 게 주식하는 사람의 마인드라는 거죠. 자, 그걸 좀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 자연적인 수급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짚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느냐. 자, 우리가 이게 굉장히 불규칙한 부분들이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가면 제일 좋죠. 매일 올라가고 이렇게 가면 제일 좋죠. 근데 이래 안 가요. 사람의 심리를 마구 흔들어 제끼잖아요. 마구 막 흔들어 제끼잖아. 이게 그 주식인데
이렇게 비연속적이고 불규칙한 부분이 존재하면 결국 추세를 타기가 힘들어져요. 그만큼 시장에 뭐가 많이 형성돼 있다? 야, 저게 되겠어라는 의문 부호가 형성된 거예요. 이런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뭐 지금 뭐 최근에 뭐 대왕거래 사업성이 없다 이러니까 급락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거 올라오는 과정을 잘 보세요. 굉장히 비연속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런 건 안 다루는 게, 그게 언제 급락할지 모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시장에 관심이 많으면 절대 쉽게 빠지지 않아요. 자, 누군가가 관심이 되게 많아요. 관심이 많은데 그게 빠지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자, 우리 앵커님이 미인이야. 그래서 정말 그 수많은 남자들이 몰려 있어. 그죠? 누구라도 앵커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해. 근데 저분의 어떤 주가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바닥을 칠 수 있겠냐고. 왜? 대기자가 많은데. 맞잖아요. 대기자가 많은데 어떻게 주가가 바닥을 쳐요? 바닥 안 친다니까. 좋아하신다. 그죠? 좋아하시네. 이런 얘기 자주 해드릴게요. 좋아하시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몰리는 곳은 바닥을 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리까리하단 말이야. 앵커님 좀 예쁘긴 예쁜데 좀 낭비벽이 있나? 뭐 이래 좀 아리까리해. 뭐 이래 좀 뭔가 좀 어설프다 생각하고 이래 아리까리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주가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곤두박질. 인기 있을 때는 막 인기 있어요. 그러다가 인기가 없을 때 또 인기 확 사그러져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게 비연속적이고 불규칙해요. 누군가가 몹시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면 절대 주가는 그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바닥을 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해드릴게요. 좋아하시네, 우리 앵커님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 추세 추종으로 와서 자연이 안 붙으면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수급이 안 붙으면 손절이야. 이거를 가지고 미련을 갖다 보면 손절선만 깊어집니다. 그 추세 추종이 탔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서 탔어. 잘 탔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추세 추종이 시작되는 관점에서 타는 건 잘 탄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연적인 수급이 아니라 요거 혼자 막 왔다 갔다 발광을 해.